안녕하세요. 애니TV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슬 대비편 3편은 바로 운동생리학 부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운동생리학 또는 운동역학은 정말 어려워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보디빌더 또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구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 매일 귀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때문에 애니TV가 보디빌딩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애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라고 하시면요. 골격근과 심장근, 그리고 평활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골격근은 인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으로 체성신경계가 지배수의적 운동을 말합니다. 또한 심장근은 심장과 심장 주변 혈관에 국한되어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지배하여서 불수의적 운동을 합니다. 또한 평활근은 내장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소화관, 벽이나 혈관벽과 같은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불수의적 운동을 하고요. 혈관, 기도, 소화관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답변하고자 하신다면 근육의 종류를 말하시오라고 하실 때 골격근과 심장근 그리고 평활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섬유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근섬유는 속근과 지근이 있는데요. 속근은 백근이라고도 하고요. 수축 속도가 빠르고 근형질 세망이 발달해 있으며 피로도에 약하며 장시간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근은 적근이라고도 하고요. 수축 속도가 느리고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의 농도가 높으면서 피로도에 강하여서 장시간 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섬유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속근과 지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덤벨컬 동작을 할 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덤벨컬 동작 시에 팔을 내릴 때를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수축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요. 근육의 수축 종류에는 등장성 수축, 그리고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이 있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근력을 발생시키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닝이 바로 등장성 수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변함이 없고 저항력과 근수축력이 같을 때 일어나는데요. 매달리기나 또는 보디빌딩 포징이 바로 등척성 수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등속성 수축은 일정한 관절의 운동 속도로 근육이 수축되면서 근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재활운동이 등속성 수축에 해당이 됩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요. 무산소 과정에는 ATP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이 있는데 ATPPC 시스템은 10초 내의 고강도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이고 젖산 시스템은 1분 전후로 실시한 과격한 운동에 동원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또한 유산소 시스템은 장시간 운동 시에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체의 체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요. 인체의 체형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외배엽과 중배엽, 내배엽 등 세 가지의 체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외배엽은 팔다리가 가늘고 길며 마른 체형으로 근육의 생성 또는 살찌기가 어려운 타입이고요. 중배엽은 어깨가 넓고 건장한 체형으로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근육이 잘 생기는 타입입니다. 또한 내배엽은 팔다리가 짧고 굵은 체형으로 체지방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BCAA라는 질문을 하시면요. 분지사슬 아미노산의 약어입니다. BCAA는 근육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류신과 이소류신을
이소류신과 발린을 뜻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거나 혹여나 생성되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카보로딩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카보로딩이란 장시간의 운동을 요구하는 지구력 운동의 수행을 위해서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인체 내에 저장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대회를 앞두고 5일에서 6일 전에 고강도의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고갈시키고 대회 이틀에서 3일 전에는 탄수화물을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보디빌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르니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카르니틴은 몸의 지방산을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 연소를 극대화시켜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카르니틴입니다. 글루타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요. 글루타민은 비필수 아미노산의 하나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근육통과 피로를 해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시중에서는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근육의 분해와 근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근육 강화,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동화작용은 근육의 합성을 의미하고요. 이화작용은 근육의 분해를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크레아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크레아틴은 인체에서 고강도 운동 시,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 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로 짧게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아틴은 소고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보디빌더들이 즐겨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데피니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신다고 해요. 네, 데피니션은 지방 없이 근육이 섬세하게 갈라지는 근선명도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하면은 근육의 선명도를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요. 포도당은 단당류 탄수화물로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로 모든 생물에서 중요한 에너지로 쓰이고요. 주로 단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글리코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요.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고 혈당 조절이나 포도당이 필요할 때 글루코스로 분해돼서 사용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도당의 집합체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슐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인슐린은 혈당약이 높을 때 분비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대답하고자 하신다면은 인슐린은 혈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 혈당을 조절해 주는 물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도 하시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스테로이드인 안드로겐의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는 근육과 뼈의 성장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난소와 태반에서도 분비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고요. 여성의 성장, 생식 주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DHEA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면요. DHEA는 부신에서 생성되는 부신피질의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고요. 이는 에너지를 보충시키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DHA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DHA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깊고 찬 바닷속의 어패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혈당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공복 시에는 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고요. 식사 2시간 뒤에 혈당은 14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또한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사 2시간 뒤의 혈당이 200이면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청 단백질 또는 유장 단백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고급 단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에서 유지방과 카제인을 제거한 유청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 체내 흡수율에 따라서 분리유청 단백, 그리고 가수분해 유청 단백, 그리고 농축 유청 단백으로 나뉩니다. 당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당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뇌에서는 꼭 필요한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맛을 내고 있는데요. 포도당, 유당, 과당 등이 있고요. 에너지 공급에도 활발한 두뇌 활동을 해주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지방이 축적되면서 체중 증가의 단점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포화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육류나 버터 등이 포화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포화지방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성인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고요. 불포화지방은 시간이 지나도 굳어지지 않는 것으로 견과류나 생선류가 바로 불포화지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낮춰주는 것이 바로 불포화지방입니다.